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 거대한 먹구름이 엄습해 옵니다. 마치 샤워기를 틀어놓은 듯 동방명주를 비롯한 마천루에 쉴 새 없이 비를 뿌립니다.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포수로 변했고 지하 주차장 입구엔 천장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수도에서 치솟는 물기둥이 맨홀 뚜껑을 날려버리고 집안 변기도 연신 구종물을 토해냅니다. 马桶里面这样流出来，马桶里全是下水道里的水，家里面全是水。 낮 최고 35도 넘는 찜통더위였던 상하이에 저녁 무렵부터 최대 212mm의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푸단대 연못이 넘쳐 캠퍼스에서 잉어가 헤엄을 치고 대학로 거리엔 카약까지 등장했습니다. 황푸강 아래를 통과하는 지하도로는 아예 뱃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나흘 전 시진핑 주석이 다녀간 세계 인공지능 대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由于这一带是处于富二代高压的边缘，水汽和对流能量充沛，又有冷空气南下与暖湿气流交汇形成切变线。 중국 남서쪽부터 동북지방까지 뒤덮은 비구름에 15개 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8명의 사망자를 낸 충칭 산사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닷새째 진행 중입니다. 중국을 휘젓고 온 비구름은 바다를 건너며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채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던 장맛비가 또다시 새벽 시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다만 어제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극한호우는 없었습니다. 오락가락한 장맛비 상황과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비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인천 강화군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 부평에는 62mm, 서울 은평구에는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당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가 예보됐는데 이 강한 비구름이 북한으로 치우치면서 이 우려했던 수준의 극한호우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네. 이 서해상에서 시작된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이 경기 북부를 지나 북한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특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지금은 휴전선 부근을 지나서 북한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가장자리에 걸린 인천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호우 긴급 전화 문자 발송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1시간 동안 57.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고요. 이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으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곳으로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발송될 정도로 비가 반복해서 집중됐습니다. 네, 이 재난 문자 종류가 두 가지라서 헷갈리더라고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그냥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이 기상청이 기후 위기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최고 단계의 호우 경보입니다. 일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훨씬 강한 비가 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걸로 예상될 때 발송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 수성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기준은 다르지만 두 문자 모두 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을 알리는 경보인 만큼 문자를 받았다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은 즉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제도 중부지방에 꽤 많은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화면 보실까요? 예. 네,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전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 번씩 내려오면서 두 공기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올수록 따뜻한 공기와의 충돌이 커지면서 이 비구름도 압축되면서 이렇게 좁고 길게 발달하게 되는데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북한 부근에 걸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에 있던 비구름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중국 상하이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이 연못이 넘치고 거리에는 카약이 등장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네. 다만 상하이에 있던 비구름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물폭탄을 쏟는 건 아닙니다. 이 정체전선은 수천 킬로미터에 형성돼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선을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편서풍을 타고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대기의 강처럼 흘러오게 됩니다. 이 비구름은 이동하면서 약해졌다가도 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이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듯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수증기와 또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 비구름이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도 비 예보가 있던데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지금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강한 비가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부근에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비가 다시 내리겠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어제와 오늘만큼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내일이 끝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남부는 주 후반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도 비 예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정체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 비가 잠시 그쳤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번 주 내내 최신 예보를 확인하면서 대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장마 유독 내리는 곳만 계속해서 내리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경남 지역은 마른 장마란 말 나올 정도로 같은 장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장마가 시작된 6월 30일부터의 누적 강수량인데요. 이 붉은색은 400mm 이상 내린 지역으로 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그리고 경북 일부, 전북, 그리고 제주 산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 충남, 계룡, 신도안면은 누적 강수량이 거의 500mm에 육박했는데요. 예. 이 반면 경남 지역은 이렇게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그러네요. 울산은 28mm, 밀양은 24.4mm로 이 장마 기간 내내 내린 비의 양이 3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7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와 경북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줬고요. 경남 지역은 전선 남쪽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태풍 발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던데요. 아직까지 그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아직 발생한 태풍은 없습니다. 다만 이 먼 남쪽 해상에서 이번 주에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일부 수치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 이 태풍 수준의 저기압들이 이렇게 곳곳에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직접 오는지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기압계를 어떻게 바꿀지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지난 9호 태풍 바비 기억하시죠? 예. 이 북상 과정에는 폭염을 굉장히 강화했고요. 이후 중국으로 향한 뒤에는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이 중부에 강한 비바람을 뿌렸습니다. 이번 열대요란들도 이 진로에 따라서 장마와 폭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후반부터는 이 기압계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비가 온 곳들은 굉장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이미 땅이 스펀지처럼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입니다. 이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면서 흙은 점점 물러지고 무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사면을 버티는 힘보다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이 경사면이 자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이나 축대, 옹벽 주변은 접근을 피하시고 균열이 생기거나 흙이 흘러내리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자, 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은 폭우 피해 또 복구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온열질환 우려까지 크다고요. 맞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 찾아오는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 비가 내린 뒤에는 땅과 주변에 남은 물들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이 땀이 잘 증발하지 못해서 몸속에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과 제주 일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포항은 37도, 대구는 34도, 의성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은 장시간 동안 햇볕 아래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탈수와 열탈진 그리고 열사병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물, 그늘, 휴식을 반복하면서 이 체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장마 언제 끝날지 가장 관심일 텐데 장마가 예년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혹시 늦게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장마는 7월 하순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도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만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늦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장마 종료 시기는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중부지방 기준으로 2021년에는 7월 3일에 그러니까 올해보다 장마가 더 늦게 시작해서 7월 19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월 24일에 시작했던 장마가 54일 동안 이어지면서 8월 16일에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났다는 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덮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주변을 오르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상청도 아직 장마 종료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한 예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날씨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 관련 기사 등에 달린 댓글을 보면 100mm 이상 온다는 예보에 긴장하고 장사를 접거나 일정을 취소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제 예보를 하려면 대기 상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 상태를 잘 안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예전에는 큰 규모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 안에 들어가는 작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현상들은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AI를 우리가 이제 동원을 하고 있는데 예. AI를 활용하는데 AI 예보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경험들을 AI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기상현상들은 처음 경험하는 기상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공부를 하지 못한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개에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요란들이 생기고 또 AI가 그동안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완벽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인데 혹시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예보를 맞춘다, 틀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가능성에 대한 예보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보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현재 지금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네.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떤 기상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꼭 확인을 아주 최신 정보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으로 움직이는 비구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보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피해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 예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마 기간 내내 이처럼 좀 지역 편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그 장마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남북으로 비구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걸쳐 있는 곳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비구름이 걸쳐 있지 않은 곳은 아예 아주 폭염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일 정도의 비구름이 쏟은 비의 양을 보니까 강화나 서울 화곡동 이런 쪽은 한 220에서 240mm 정도의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남부지방, 경남지방 일부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에는 특히 경남과 전남 같이 이제 남해안이나 제주지방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부지방을 주로 장마 전선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보를 확인할 때도 자기 지역에 대한 예보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굵어집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구름대의 압축 정도가 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지난 주말 장마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집안이 스펀지처럼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산사태나 옹벽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은 빗물로 인해서 매우 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은 비에도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 대신 더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겹치면서 수해복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더위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조절하는 군남댐은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빗줄기가 강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까지는 비가 약하게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요. 아침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지금은 아주 거세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수문에서는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3.4m 정도로 새벽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당 4,7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4,000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국에서는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진강은 북한에서 내려온 물이 필승교를 지나 군남댐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현재 필승교 수위는 7.2m 정도로 3시간 전에 비해 3.6m 정도 올랐는데요. 행랑객 대피 기준인 1m를 크게 웃돌아 하천 주변 주민과 행랑객을 대상으로는 이미 대피 방송이 나간 상태입니다. 기후부는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북한이 한강댐 일부를 방류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조금 전 10시 40분쯤 임진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비가 약해지더라도 하천은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